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댑터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어댑터 패턴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생성, 구조, 행위 요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생성,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행위이라는 요 세 가지 큰 카테고리의 디자인 패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까지는 요 생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 시간부터 이제 좀 설명드릴 어댑터 패턴 같은 경우에는 구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 패턴은 그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때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배웠다라고 하면은,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생성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의 구조를 어떻게 이제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댑터 패턴은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더 코드가 효율적이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드가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어댑터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좀 가정을 해 볼게요. 자, 어떤 시스템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결제 시스템 API를 만든다라고 이제 해 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 갔는데 뭐 새로 리팩토링을 해야 돼서 코드를 새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새롭게 만들 때, 이제 기존 코드가 있을 때에 얘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다가 넣어가지고 여기가 잘 동작하도록 만들고 싶다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기존 코드는 이제 제약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는 수정을 안 된다라는 제약 조건을 하나 걸어두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존 코드를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수정할 수 있으면은 이런 패턴들 뭐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존 코드 가져다가 쓰시면 될 텐데, 이제 그 가져다가 쓰는 와중에서 내가 이 코드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좀 다른 코드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얘를 수정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이제 코드에다가 프로젝트에다가 이 기존 코드를 넣으려고 할 때 그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호환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코드는 이제 기존 결제 인터페이스만 사용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해 봅시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요런 이제 그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있다라고 해 볼게요. 여기 이제 적힌 대로 이제 이 코드가 다른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때에는 얘만 쓸 수 있도록 이제 제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수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여기에는 아마 로직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 새로운 이제 로직이 들어가 가지고 내가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이 높은 그런 코드를 만들고자 할 때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기존 코드 이제 그냥 가져와서 쓸 거예요. 이 결제라는 함수는 이제 뭐 올드 뭐 페이먼트 프로세서, 이 기존 코드죠. 기존 코드를 이제 가져와서 쓸 건데, 자,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 이 뉴 게이트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자, 얘를 가지고 기존에 지금 이 클래스 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는 이 새로운 시스템은 얘랑 지금 호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호환이 안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환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어댑터 디자인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어댑터 디자인 패턴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 어댑터 디자인 패턴은 호환되지 않는 인터페이스들이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인터페이스 A가 있고요, 인터페이스 B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지금 호환이 서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객체들을 함께 동작시킬 수 있도록 중간에 이제 래퍼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래퍼를 만들어 놓고 A랑 W랑 상호작용하도록 하고, 이 W랑 B랑 상호작용하도록 해서
이 A가 B가 서로 이제 호환 가능하게 만드는 이 구조를 우리가 어댑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좀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A라는 클래스 있죠? 그 다음에 B라는 클래스 있어요. 얘를 이제 요런 이제 호환 변압기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 A 클래스와 B 클래스를 서로 호환 가능하게 만드는 이 구조가 어댑터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상황이 되게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해외를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콘센트 뭐 전기 쓰려고 가져가죠. 근데 뭐 미국 같은 데에는 이제 돼지코가 이렇게 길쭉하게 양쪽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 동그라미로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콘센트를 꽂는데 이 벽에 있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 갔다라고 치면은 여기 벽에 있는 콘센트 이렇게 일자로 아마 콘센트가 뚫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콘센트 꽂으려고 하면은 안 꽂혀요. 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 우리가 벽에 있는 뭐 멀티탭 구멍을 우리가 여행 갔는데 뭐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헤어드라이기 있죠. 헤어드라이기 요 동그란 거 달린 거, 네, 동그란 거 달린 거를 꽂으려고 했을 때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여행할 때 뭘 가져가요? 네, 이런 이제 어댑터 같은 거를 가져가 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댑터를 이제 꽂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콘센트를 꽂아서 우리가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사용을 하죠. 이런 식으로 어댑터 디자인 패턴은 우리가 서로 호환이 안 되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 두 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얘네들을 서로 호환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기존 코드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이제 기존 코드와 연결해주는 뭐 다리 같은 어댑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댑터를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제 기존 코드, 그 다음에 내가 새롭게 구축하려고 하는 새로운 코드, 얘네들이 서로 호환이 되게 만들게 하는 게 어댑터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댑터 패턴, 이 생성 패턴과는 다르게 구조 패턴들은 되게 어렵지 않아요.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구현하기도 쉬우니까 한번 쭉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흔히 이 콘센트 어댑터에 이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런 이제 110V, 220V 서로 호환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서로 맞춰주는 거 아니면은 콘센트 모양이 다른 거 맞춰주는 거 이런 어댑터와 같은 개념처럼 서로 다른 규격을 가진 두 요소를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댑터 패턴은 문제 상황이 되게 명확합니다. 기존 코드를 수정해야 하지 않을 때, 기존 코드를 수정하게 되면은 나머지 코드들도 싹 바꿔야 될 때, 이러면은 그냥 내가 어댑터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다가 이식을 하는 편이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댑터 패턴은 여기는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을 때 새로운 코드와 연결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은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코드 수정 못해요. 새로운 코드에 넣으려고 하는데 호환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로 호환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어댑터 패턴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목적 자체도 되게 명확합니다. 기존 코드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넣으려고 할 때 얘를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에 호환이 가능한 어댑터만 만들면은 기존 코드 재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요구사항에 맞춰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코드에 대한 활용성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와서 새롭게 쓸 때 이 디자인 패턴이 쉽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OCP라는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기존 클래스는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 패턴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호환성을 올리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 요소는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기존 코드가 일단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타겟은 이제 기존 코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댑 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코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어댑터는 이 어댑터예요 그냥. 예. 어댑터여 가지고 얘네 둘을 이제
서로 호환성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클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제 타겟은 이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인터페이스로 결국에는 이 클라이언트는 그 클라이언트라고 하면은 기존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기존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코드 일부가 내가 이제 바꾸고자 하는 뭐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얘를 사용하는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겠죠. 네, 이러한 클래스들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는 기존의 프로젝트에서 이 타겟 클래스를 사용하는 그런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타겟 인터페이스에만 의존을 해요. 그래서 얘의 함수, 메소드 아니면은 내부 변수들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지시켜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뭐 어떻게 이루어지든 어떻게 호환이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 보고 이거 쓰라고 하고 싶어요. 로직을 업데이트 하거나 뭐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해서 얘네들을 쓰라고 하고 싶은데 얘가 직접적으로 호환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새로운 클래스는 얘랑 호환이 안 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타겟 이 어댑티에요. 여기 어댑 T 클래스를 이 타겟에다가 이제 호환되게끔 바꾸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클라이언트죠. 이 클라이언트가 이 타겟을 이제 바꾼 형태를 가져다가 쓰는 형태로 만드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직접 사용하기에는 인터페이스가 맞지 않은 객체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 타겟 형태로 바꾸는 거를 어댑터가 대신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떨 때 적용할 수 있느냐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기존 시스템과 모듈을 이제 통합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런 어댑터 패턴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레거시 코드와 현대식 코드 업그레이드 하는 버전이에요. 기존의 코드와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코드를 약간 어댑터를 끼워 가지고 기존에 있는 코드와 호환되게 만드는 뭐 이런 방식에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되게 명확해요.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존 프로젝트에서 이제 요 타겟 클래스가 있고요. 얘가 타겟이에요. 얘가 이제 뭐 클라이언트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기존 프로젝트에서는 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 이 사용하는 구조는 안전하게 잘 돌아가고 있겠죠. 예전에 만든 거 뭐 여러분들이 배포했다라고 치면은 그럼 이 상태에서 새로운 거를 가져다가 얘네랑 연결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예 코드를 새로 짠다라고 했을 때에는 테스트도 여러 번 해봐야 되고요. 안정성 체크도 해봐야 되고 뭐 그런 이슈들이 있을 텐데 이거 말고 그냥 내가 새로운 코드를 이제 어댑터로 끼워가지고 얘를 대신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검증된 로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성 부분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호환 이슈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댑터 패턴은 결국에는 기존에 잘 호환되던 코드에서 내가 새로운 거를 만들었을 때 이 새로운 거를 기존에 얼마나 잘 이식할 수 있느냐 이런 이슈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시는 이제 페이먼트 어댑터라고 하는 이제 이 어댑터 클래스가 이제 하나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타겟이에요. 타겟. 즉 옛날에 사용하던 코드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어댑 T라고 해서 얘는 이제 새로운 코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올드 코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 구조가 되게 재밌는데 결국에는 이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상속받고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댑터는 이 타겟을 상속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고요. 이 어댑터 내부적으로 이 새로운 코드를 가져다가 쓰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target이라는 이 클래스가 있고 얘를 뭐 A에서도 가져다 쓰고요. 얘를 뭐 B에서도 가져다 쓰고요. 얘를 뭐 C에서도 가져다 쓴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얘의 인터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상속받아서 만든 그 페이먼트 어댑터라고 있죠. 네, 그냥 어댑터라고 한번 써볼게요. 네, 그냥 어댑터가 이 자리를 대신을 해서 들어간다고 한들 얘는 이제 타겟을 상속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타겟이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메소드가 이제 존재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는 결국에는 이 메소드를 A도 갖다 쓰고 뭐 B도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얘 C도 갖다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소드는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알아서 구현이 되게끔 강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댑터라는 애가 이 메소드를 받아와서 쓸 거기 때문에 이 A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B라는 애도 쓸 수 있고 C라는 애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부 로직은 내가 이 어댑터 안에서 새로 구현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 이 클라이언트들은 사실 이 메소드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몰라도 가져다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댑터라는 클래스는 무조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사용해야지 이 호환성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어댑터는 타겟을 상속을 무조건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이런 걸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타겟에서 이미 정의된 메소드들이 있죠. 이 메소드들을 이 어댑터가 받아와서 구현을 해야지 기존의 호환성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 구조, UML 아니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단순히 외우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구현할 때에 어떠한 코드적인 테크닉이 필요한가, 문법적인 요소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꼭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기존에 이제 타겟이라는 이 인터페이스가 있다라고 이제 해볼게요. 인터페이스 안에는 어떤 메소드 뭐 소문자 A라고 해볼게요. 이 소문자 A라는 메소드가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 A, 클라이언트 B, 클라이언트 C에서는 이 메소드 A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뭐 클라이언트 C는 뭐 메소드 B를 가져다가 뭐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봅시다. 네, 이럴 경우에 내가 새로운 어댑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끼운다라고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이제 어댑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얘를 이제 A에다가도 B에다가도 C에다가도 이제 넣고 싶고자 하면은 결국에는 이 어댑터는 A라는 메소드 그 다음에 B라는 메소드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타입 호환성도 중요합니다. 타입 호환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타겟이라는 인터페이스와 호환이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타겟에 밑에다가 써볼게요. 네, 네, 첫 번째가 이제 타겟의 이제 메소드가 를 이제 무조건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 타겟과 타입 호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얘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 어댑터라는 거는 ABC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타겟과 동일한 메소드들이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 캐스팅이 가능해야 된다. 자, 이것만 보면은 얘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보면은 이 코드상에서는 어떠한 언어든지 간에 명확해요. 그냥 이 타겟을 상속받아서 쓰면은 돼요. 자, 이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애들은 이 메소드들 무조건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A와 B라는 메소드가 알아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아서 쓰면은 부모로의 타입캐스팅이 자유롭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은 이 어댑터와 타겟이 서로 호환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쓴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나중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구현을 할 때 이런 이제 연쇄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거지. 그냥 단순하게 이 어댑터는 무조건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야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요소, 왜 굳이 얘를 상속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이해를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드 직접적인 구현을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코드 인터페이스는 그대로예요. Old Payment Processor라고 하는 기존 코드가 있고, 얘는 pay라는 메소드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 A라는 어떤 곳에서는, 어떤 메소드에서는 이 뭐 old payment 페이먼트 프로세서 닷뭐 페이라고 해서 뭐 1,000원을 냈다, 뭐 이런 식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었겠죠, 기존에. 네, 그러면은 내가 새롭게 페이먼트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즉 얘를 이제 상속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구현을 할 건데, 이 구현 자체는 이제 다른 어댑터로 구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지금 보면은 이 어댑터, 즉 연결을 해주는 애하고 그 다음에 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즉 역할을 이제 기능을 이제 하는 애하고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즉 어댑터는 연결만 해주는 애지 기능에 대한 구현은 아예 없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단임 책임 원칙이라고 해서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기능만 수행을 해줘야 돼요. 단일 책임 원칙입니다.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을 해줘야 돼요. 즉 어댑터에는 그냥 연결하는 기능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게이트웨이, 즉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는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일 책임 원리 때문에 얘를 분리해서 구현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메이크 페이먼트라는 새로운 기능을 이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내부적으로 기능을 구현을 했다라고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호환성을 챙기느냐, 이 부분을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먼트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올드 페이먼트 프로세서라는 거를 상속을 받았어요. 즉 기존의 결제 시스템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페이라는 이 메소드를 무조건 구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페이먼트 어댑터하고 올드 페이먼트 프로세서하고는 서로 호환이 가능한 그런 관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내부적인 변수로, 이 내부 필드로 우리가 요 게이트웨이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자, 이 타입을 보시면은 new payment gateway, 즉 이 클래스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어댑터는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타겟이 있습니다. 이 타겟을 우리가 상속을 받아와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상속을 받아와서 이제 뭐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내부적으로 이제 new payment 뭐 시스템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pay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타겟에 있는 pay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 함수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pay라는 함수 안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pay라는 함수 안에서 이 게이트웨이를 받아다가 요 변수에서 대체적으로 호출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 pay라는 거를 구현을 할 때, 이 pay라는 부분의 구현이라고 해볼게요. pay라는 함수에 구현을 할 때 이 새로운 인스턴스를 가져다가 우리가 여기서 대체적으로 호출을 하면서 호환성을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실 때 기존 코드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코드도 있고, 얘네들을 어떻게 합칠까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요런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어댑터를 끼워가지고 내가 기존의 호환성을 유지하려는 코드를 상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로직을 구현을 할 때 내가 새로 만든 코드 직접적으로 호출하면서 구현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 클라이언트는 올드 페이먼트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processor 이제 pay라는 함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존에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make payment라는 함수를 불러서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우리가 어떻게 호환성을 챙기느냐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 게이트웨이를 일단 만들어 놔요. 인스턴스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생성자에서 뉴 게이트웨이를 집어넣으면은 이 변수에 지금 할당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댑터라는 변수 안에 이제 뭐였죠? 네, new payment gateway라고 하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얘는 뭘 가리키고 있어요? 어떤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new payment gateway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변수를 가지고 누가 지금 호출하고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이제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호출하고 있어요? 어댑터를 가지고 이제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호출을 하는데 어떻게 호출하냐면은 이 어댑터 pay라는 함수를 이제 뭐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을 할 때, 뭐 5천 이렇게 호출을 하겠죠. 네, 이렇게 호출을 할 때, 요 내부적으로 이제 pay가 구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pay라는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pay는 내부적으로 이 녀석을 가져다가 지불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어댑터라는 거를 이제 새로운 코드를 이제 삽입을 해 놓은 형태이고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아니면은 다른 기존의 코드가 이 타겟 클래스를 호출을 할 때에 이 어댑터로 대, 대체해서 호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댑터 패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도 쉽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기존 프로젝트에서 만든 코드를 가져다가 호환성이 높은 코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어댑터가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장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지 보수가 좋고요. 재사용성이 높고요. 확장성이 높고요. 유연성이 높아요. 아까 했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댑터 패턴 왜 쓰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호환성이에요. 호환성.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호환성입니다. 호환성.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호환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댑터 패턴을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코드 여러 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얘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호환성이 좀 떨어진 애들이 있는데 그거 어댑터로 감싸가지고 이제 호환성 높이는 방법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뭐 프라미스라는 뭐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프론트엔드에서 콜백으로 호출을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어싱크 어웨이스로 다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댑터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 코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예전에 뭐 REST API 요새도 많이 쓰긴 하는데 요새는 뭐 gRPC라는 프로토콜을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얘를 사용을 할 때 기존의 코드 이렇게 어댑터로 감싸 가지고 좀 더 호환성을 올리는 그런 일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한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내 코드에 맞지 않는 경우에 얘를 어댑터를 끼워가지고 내 코드에 맞게끔 호환성이 높은 형태로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도 많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 패턴은 정리를 하자면은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 또는 클래스예요. 를 연결을 해주는 변환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라이브러리들 여러분들의 코드에 넣을 때 호환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어댑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의 코드에 호환성이 높은 형태로 바꾸는 그런 방식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핵심입니다. 타겟, 어댑터, 어댑티. 그래서 이 타겟, 기존 코드, 어댑티, 새로운 코드를 호환시킬 수 있는 이 어댑터를 이제 구현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 여러분들이 이 상속 구조,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조를 알고 계시면은 이 어댑터 패턴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무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내 거에 잘 안 맞는 경우들 꽤 많이 생겨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런 어댑터 패턴을 통해서 호환성이 높은 코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댑터 패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호환이에요. 네. 그러니까 호환입니다. 네, 호환이기 때문에 호환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 패턴을 이제 앞으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구조 패턴에서 되게 중요한 이제 패턴 중에 하나가 이 어댑터 디자인 패턴이고 이 어댑터 디자인 패턴은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댑터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는 꼭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